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XL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통계와 분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러 항목에 대한 통계를 편리하게 낼 수 있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여러 방식의 그래프를 배워보고 피벗 테이블과 그래프에 실시간으로 필터를 적용하는 슬라이서 기능을 알아본 후 지난 시간에 만든 통계 내용과 함께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통계와 분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완성할 파일입니다. 지금 왼쪽 부분에는 저희가 지난 강의 때 배웠던 정비 내역별, 정비 횟수와 그에 대한 비율을 내는 방식을 한번 알아봤고요. 조건부 수식으로 알아봤던 썸프로덕트 함수에서 조건을 목록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연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표현이 달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여태까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로데이터에서 정비 내역을 세부 분류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추출을 해냈었는데 이거를 지난 시간처럼 여러가지 함수를 통해서 시간대별, 요일별 이런 통계를 냈던 것과는 달리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손쉽게 한번 내보고 그거를 그래프로 옮겨서 시각화하는 작업과 그 시각화한 작업을 슬라이서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필터링을 주어서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에 삽입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통계 내역 이거를 하나를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나 이런 정비 내역별, 정비 횟수는 놔두고 저희가 시간대별이나 요일별로 통계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거는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이 엑셀의 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피벗 테이블은 일단 데이터 처리의 한 기법으로 통계를 정렬하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과 배치를 해서 재정렬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적용 방법은 통계를 낼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진행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단축키는 Alt NV인데 이거를 저희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 통계를 낼 범위는 세부 분류를 했던 범위 전체이니까 Ctrl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새 워크시트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삽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삽입을 하는 걸로 하고 피벗 테이블에서 저희가 삽입을 할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필드가 생겨요. 이런 필드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옵션이 하나 생겼고 자전거 번호, 정비 날짜, 연, 월, 일, 요일, 시간, 정비 횟수, 세부 내역 1부터 22까지 많이 보던 거죠. 저희가 처음 이제 통계와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세부 항목을 뽑았던 항목들이 지금 필드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오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행에는 연을 하나 넣어 볼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 2016, 2017 이런 연도별 목록이 생겼죠. 그리고 값을 한번 볼까요? 연도별 정비 횟수를 보고 싶다. 그래서 연도별 정비 횟수를 보니까 2015년에는 1002번 정비를 받은 것 같고 2016년에는 이만큼, 2017년에는 이만큼 해서
총 164,628번의 정비 횟수를 가졌다고 나오네요. 지난 강의 때 저희가 자주 봤던 숫자인데 164,628 이런 숫자를 갖고 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숫자가 콤마 없이 나와 있어서 약간 보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기타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선택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피벗 테이블을 배웠으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면, 합계에서 값 필드 설정이라는 걸 눌러서 저희는 합계를 냈죠. 그래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똑같은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확인을 누르고 나시면 이렇게 정렬이 이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집계나 통계나 데이터베이스에 원하는 내용에 대한 항목으로 재정렬이 가능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저희가 정비 횟수에 대한 숫자를 갖고 왔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비율을 구할 때 수식을 이용해서 비율을 구해 봤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런 비율도 간단한 방법으로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1002번이 총 합계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본다면 정비 횟수를 값에다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넣으신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값 필드 설정으로 오셔서 값 표시 형식을, 현재는 계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총 합계의 비율, 피벗 테이블의 가장 하단이 지금 총 합계잖아요. 그래서 총 합계의 비율로 선택을 하시고 표시 형식을 100분율로 한 다음에 소수점 2개짜리까지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2015년에는 저희가 집계한 데이터의 비율이 0.61%고 2016년에는 27%고 2017년에는 72.39%라는 걸 아주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항목으로 재정렬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비율이나 횟수에 대한 여러 형태의 값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내에 데이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피벗 테이블만 다른 엑셀 창을 하나 띄우셔서 복사를 하시면 원본 데이터가 없이도 데이터를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2016년에 정비 횟수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가서 2016년에 대한 필터링을 걸어서 2016년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에서 원하는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창이 하나 뜨면서 2016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도 좀 용이한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함수에 대한 대체가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정비 횟수에 대한 총계니까 지금 sum 함수를 대체를 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값필드 설정에서 개수로 변경을 한다면 2015년에는 자전거가 778대 온 거죠. 저희가 중복된 횟수는 제거를 한 거니까. 그래서 41,149대의 자전거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보면 41,149대의 자전거 대수가 있었는데 어떤 수식 없이 그냥 여기서 항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값을 편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런 피벗 테이블을 쓰는데, 그래프를 표현하거나 이런 연동되는 값을 추출해낼 때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 내역 데이터 통계를 하나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름을 데이터 시각화로 바꾸고 3번으로 넘버링을 할게요.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하나씩 넣으면서 그래프를 넣어서 이제 시각화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얻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정비 내역별 횟수는 일단 나와 있고, 저희가 원래
통계를 냈던 시간대나 월별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터를 없애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배운 대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새 워크시트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새 워크시트가 하나 생기면서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벗 테이블을 하나씩 넣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연도별 정비 횟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획 레이블 이름을 연도별로 바꾸고 정비 횟수로 한 다음에 각 필드에서 표시 형식을 숫자 1000단위 구분 기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피벗 테이블을 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여기에서 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일별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행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위로 끌어서 뺀 다음에 요일을 드래그해서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랬더니 요일별 정비 횟수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월별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요일을 다시 뺀 다음에 월별을 넣을게요. 그랬더니 월별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월별은 연도별도 한번 알아볼까요? 연도별로 열에다 한번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위에다 연도가 생기면서 각 월에 대한 연도별 정비 횟수가 나왔네요. 월별로 바꿔주고 이거는 요일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연도는 빼고 월도 빼고 시간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가지의 통계를 저희가 벌써 만들어냈죠. 이걸 알아보려면 저희가 또 countIf나 SUMIFS 함수들을 써가지고 이런 숫자들을 알아봤었는데 이거는 형태의 변경도 굉장히 간단하죠. 연도를 빼면 연도가 없어지고 다시 연도를 넣으면 이렇게 항목들이 생기고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피벗 테이블의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뽑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로 시각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시간대별로 바꿔주고 연도별 그래프는 분석에서 피벗 차트라는 것을 눌러 줄게요. 그런 다음에 원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원형 그래프가 생겼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지금 여기서 범위로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비율을 알아보는 걸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정비 횟수를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에서 값 필드 설정해서 값 표시 형식을 총합계 비율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가 비율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 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꺼냈던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백분율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횟수와 비율이 나왔네요. 표시 형식을 100분율로 해주고 소수점을 2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숫자랑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정비 횟수 2번째 거를 빼더라도 여기에서는 비율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필드는 저희가 단추 숨기기로 해서 없애줄게요. 그리고 크기도 약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보기 좋게 나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피벗 테이블인 요일별
정비 횟수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분석에서 피벗 차트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 Alt N R을 누르시면 이런 차트 옵션 창이 뜨거든요. 이번에는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범례는 이제 한 가지니까 여기가 이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범례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걸 지우고 차트에서 필드 단추도 지워주고 지금 보니까 정렬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내림차순 정렬을 다시 해서 예쁘게 나오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나오도록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해서 숫자가 나오도록 해준 다음에 여기 선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제목은 요일별 정비 횟수로 변경을 해주고 이것도 이쪽으로 약간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목을 안 바꿨네요. 연도별 정비 횟수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두 가지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여기다 갖다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프나 뭐 도형 같은 걸 옮기실 때 이게 아마 정렬이 약간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막 정렬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프나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맞춤에 오시면 눈금의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누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스냅이 붙는데 눈금선을 저희가 좀 열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눈금선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조정할 때도 눈금선에 맞게 움직일 수 있어서 위치를 잡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그래서 서식에서 맞춤에서 눈금의 맞춤을 선택하고 그래프나 도형을 움직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정렬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눈금선을 지우고 정렬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와서 이번에는 월별, 연도별 정비 횟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lt N R로 그래프를 여신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 막대형인데 누적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은 녹색, 2016년은 빨간색, 2015년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약간 이쁘지 않으니까 범례에서 2016년을 선택을 하시고 홈으로 오셔서 색상을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2015년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열어주시고요. 정비 횟수가 표현되어 있는 필드 단추를 삭제를 할게요. 그랬더니 레이블이 숫자가 겹쳐져서 예쁘지가 않은데 이 테이블을 조금 늘려준 다음에 숫자들이 표 밖으로 나가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간격 너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줄고 이걸 좁히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한 다음에 숫자가 그래프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것도 똑같이 보조선을 없애준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도록 해줄게요.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이제 시간대별 정비 횟수에 대해서 NR을 이용해서 그래프 창을 열고 이번에는 꺾은선형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꺾은선형을 선택을 하고 똑같이 필드 단추를 숨겨주고 범례도 지워주고 요약해서 시간대별 정비 횟수
라고 써주고 이것도 보조선을 지워준 다음에 눈금선을 세로로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주 세로로 해서 추가를 해줘서 그래프를 보기가 조금 더 편하게 바꿔준 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시각화 페이지로 와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고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보이네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처럼 할 수 있다면 이런 엑셀 시트를 열어놓고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 때 연도별로 표현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연도별로 다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필터를 넣을 수 있는 슬라이서를 넣을 건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클릭하신 다음에 분석 부분에 오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항목으로 세부 분류를 했던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연도에 대한 부분만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슬라이서를 자리를 잡고 바가 생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높이를 조금 줄여서 바가 생기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연도를 눌렀더니 이 그래프만 지금 연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 연결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만든 것들이 10번, 11번, 12번, 13번인데 이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연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른 대로 좀 선택이 잘 되고 있는데 16년하고 17년하고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위에 옵션 버튼에서 이런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슬라이서 연동은 정리를 했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4차례의 강의 동안 알 수 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럼 첫 번째는 일단 그래프에서 보면 2015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것 같은데 2015년 이후 정비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대별 정비 횟수를 보니까 15시에서 17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정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5에서 17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정비가 이루어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요일에서 보니까 보통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공휴일에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정비 횟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평일에 정비 횟수가 많네요. 그래서 주말보다 평일에 정비 횟수가 높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런 정비 내역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정비 내역은 좌측과 같이 브레이크 및 스탠드의 정비가 많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통계 요약이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낸다면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만약에 근무자를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 시간대별 정비 횟수를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정비 횟수가 이루어지고 야간에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공 배치 시 9시에서 17시까지 17시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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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평일, 화, 수, 요일에 중점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예상되는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연도별로 시간이 지날수록 홍보라든지 어떤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타서 정비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일별로 봤을 때 주말보다 평일이 정비 횟수가 더 많다는 거는 아마 의외의 결과였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퇴근하기 전 시간인 이런 15시, 16시, 17시 때 정비 횟수가 많다는 것도 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만들고 상급자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느냐에 대해서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한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래프를 만들고 표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숫자들에 강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한 다음에 숫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신다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표들을 만들어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빠르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비율도 알아보고 횟수도 알아보고 연도별로 월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다가 또 시간대별 횟수를 연도별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배열이라든지 재통계를 낼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고, 그거를 시각화해 주는 것이 그래프이고, 그래프나 피벗 테이블을 실시간으로 필터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슬라이서 기능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업무를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탄부터 4탄까지 강의를 쭉 오신다면 업무에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강의 중간중간 요약으로 표현을 했던 강의들은 시간을 내서 세부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